우리의 세계는 독특한가요? 지구는 특별한 행성이며 특이한 체계 안에 있는 건가요? 불과 25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특별한지 알기 위해 먼저 다른 이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 말까지 우리는 기술적으로 우리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도는 행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시점에서 우리 태양계 밖에는 약 5,630개의 행성, 이 4,200개의 서로 다른 행성계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다른 행성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는 얼마나 특별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최근 발견된 수천 개 행성계 중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 태양계의 주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태양계에 있는 8개의 행성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 가까이에는 암석형 행성 4개, 즉 지구형 행성이 있고, 그보다 더 멀리에는 훨씬 더 크고 거대한 4개의 가스형 행성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계 내 행성들의 질량은 먼 행성들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음 거대 행성인 천왕성과 해왕성은 지구보다 대략 4배 더 크고 15배 더 무겁습니다. 반면 토성과 목성은 각각 지구보다 95배, 320배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을 같은 비율로 놓는다면 태양은 이 이미지 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우주는 광대합니다. 너무나 광대해서 한 이미지 안에 행성들의 크기와 그 사이의 거리를 동시에 비율에 맞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확장해 행성 간 엄청난 거리를 감각적으로 느껴봅시다. 크기 비율은 잠시 두고 거리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 사이의 아찔한 거리와 각 궤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의 표현에서는 행성들이나 우리의 별인 태양 모두 더 이상 실제 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암석형 행성이 4개, 그리고 가스형 행성이 4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주에 관심이 있다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계에 익숙하고 흔히 떠올리는 그 형태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상해지는 점은 우리가 망원경을 이용해 우리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관측해보면 이런 구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발견된 수천 개의 다른 행성계의 대다수는 서로 극도로 다릅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미 연구된 별들 중 거의 절반은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밀집된 행성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플러 11 시스템의 경우처럼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서 6개의 행성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5개는 별과 너무 가까워서 모두 수성의 궤도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의 2개 중 1개의 행성계에서는 슈퍼지구나 미니 해왕성 타입의 행성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지구보다 1.5배에서 3배까지 더 크고 2배에서 10배까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행성들은 지구 같은 암석형과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 얼음가스형 행성의 중간 형태입니다. 연구된 시스템의 10%는 목성 같은 가스형 거대 행성을 가지지만 이 행성들은 별 가까이서 공전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큰 다양성 속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 또 다른 점은 바로 행성들의 순서입니다. 우리 태양계처럼 4개의 암석형 행성이 별 가까이에 있고 그 뒤를 4개의 가스형 행성이 비교적 멀리서 공전하는 이런 구조가 우주 어디에서나 흔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된 대부분의 행성계는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행성의 질량이 별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가장 작은 행성들이 안쪽에, 질량이 가장 큰 행성들이 바깥쪽에 위치한 시스템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행성의 질량이 별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매우 다른 행성들이 아무런 뚜렷한 규칙 없이 이어져 있는 다소 엉뚱한 구조의 시스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발견한 시스템의 약 80%는 모든 행성들이
대체로 비슷한 질량 범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행성 분포와 더불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의 궤도 형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에서는 모든 행성들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발견한 수천 개의 다른 행성계들에서는 매우 뚜렷한 타원형 궤도를 가진 행성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발견된 수천 개의 다른 행성계들과 비교해보면 태양 가까이에 작은 행성들이 있고 더 멀리에는 질량이 더 큰 행성들이 있으며 슈퍼지구나 미니 해왕성 같은 행성이 수성보다 더 가까운 곳에 없는 우리 태양계는 거의 예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겉보기의 이상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반응은 우리 태양계가 뭔가 특별하고 약간 비정상적인 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상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거기에는 엄청난 편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로 모든 행성을 탐지할 수 없어 각 시스템의 모든 행성을 항상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을 발견합니다. 그중 많은 행성들은 너무 작거나 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탐지되지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5630개의 행성들은 시스템 구조의 실제 다양성 중 일부만을 반영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점도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곧 보시겠지만 이건 정말로 매혹적입니다. 이걸 보면 평생 하늘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이 이미지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발견한 모든 행성들이 점차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들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구, 금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점 각각이 하나의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들은 그들의 질량과 별에서의 거리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여기 세로축에는 우리가 발견한 가장 가벼운 행성들의 질량이 이미지의 아래쪽에 나타나고 그 질량은 수성 정도이며 우리 행성보다 수천 배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진 행성들은 맨 위에 위치합니다. 여기 가로축에는 별에서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별에 너무 가까워서 항성 플레어가 실제로 그 표면을 핥을 정도인 행성부터 외부 열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의 냉동고 내부도 사우나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행성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우리의 탐지 방법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영역에 아무런 점도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행성이 거대하거나 별에 매우 가까이 돌고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으로서는 해왕성, 천왕성, 지구, 금성과 같이 별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가벼운 세계들을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뿐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행성들은 점구름 밖에 있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행성을 찾는 외계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지구에서 수십 광년 떨어진 별 주위를 돌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술로 태양을 관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성만을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여러분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모든 행성계가 우리 태양계와 같았다면 우리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상의 외계인들이 목성이 우리 별 앞을 지나갈 때 생기는 그림자를 감지해서 목성을 발견하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스 행성인 목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목성이 지나가는 걸 보기 위해 10년 넘게 우리 별을 관찰해야 하고 이후에도 관찰을 12년 더 해야 합니다. 처음에 본 것이 정말 거대한 행성인지 아니면 데이터에 혼란을 준 인공 산물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소식은 목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결코 하찮지 않다는 점입니다. 목성은 정말 거대한 존재입니다. 태양이 태양계 질량의 99.85%를 차지하고 있지만 거대 가스 행성인 목성은 단연코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목성은 혼자서도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고 태양에 있지 않은 모든 물질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진전입니다. 이 엄청난 질량 차이 때문에 사실상 목성이 태양계의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성은 수십억 년 동안 태양계의 궤도와 움직임을 조율하며 다른 행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태양계는 우리 별과 목성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 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태양 목성쌍을 기준으로 우리와 비슷한 행성계가 얼마나 있는지 추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태양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태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아무 별이나 아닙니다. 태양은 주형 분광형의 황색 외성으로 비교적 평범한 별이지만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 30광년 이내에 있는 약 400개의 천체 중에서 이런 종류의 황색 외성은 20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적색 외성은 거의 285개나 있습니다. 이 별들은 태양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덜 무거운 작은 별들로 온도와 밝기가 더 낮으며 우리 하늘을 이루는 별들 중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우리 은하처럼 거대한 구조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태양과 같은 유형의 천체들도 비교적 흔하며 은하에 있는 약 3천억 개의 별 중 거의 10%를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별이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태양과 같은 별을 중심으로 한 행성계가 무려 300억 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300억 개의 태양형 별들 중에서 목성과 질량과 거리가 비슷한 가스형 거대 행성을 가진 별이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연구하는 별 중에서 겨우 100개 중 1개 정도만이 목성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1%라는 비율은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 많은 행성들이 우리의 관측망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성들을 탐지하게 된 지는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이 행성들은 별 주위를 도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우리를 관찰한다고 했던 예를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태양과 비슷한 유형의 별들 중 약 10% 정도가 실제로 목성이나 토성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처럼 시스템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가 거의 완벽하게 원형이라는 점에서 역시 특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가스형 거대 행성들 중 약 90%는 목성처럼 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돌고 있지만 그 궤도는 매우 타원형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는 HD 8606 시스템인데 이곳에서는 거대한 행성이 별에서 미친 듯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가스형 거대 행성의 구름 꼭대기 위에 궤도를 돌 수 있다면 그 행성이 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별이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태양의 겉보기 크기보다 30배나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은 매우 이심률이 큰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약 100일 만에 별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양과 비슷한 수준에서 무려 800배나 많은 수준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이 별에 가장 가까워질 때 단 6시간 만에 온도가 500도 이상 상승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극단적인 예이며 모든 행성이 이렇게 이심률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타원형 궤도를 가진 거대 행성이 있는 행성계에서는 이런 행성들이 별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는 더 작은 행성들의 궤도를 필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거대 행성을 가진 모든 행성계에는 지구와 비슷한 질량을 가진 원형 궤도를 도는 행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성들에게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형 궤도가 아니라 타원형 궤도를 가진다는 것은 행성이 항성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면서 잠재적으로 매우 극심한 계절 변화를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태양과 같은 별 100개 중에 대략 하나 정도만 우리처럼 거의 원형 궤도를 가진 가스 거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100분의 1 확률은 흔하지 않지만 꽤 자주 발생합니다. 대략적인 감을 드리자면
5장의 포커 카드에서 트리플을 받을 확률보다 약간 낮은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와 같은 행성계를 가질 수 있는 태양형 별의 수가 300억 개에서 3억 개로 줄어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 10개 중 1개의 별이 태양형입니다. 그리고 태양형 별 10개 중 1개는 목성과 비슷한 질량의 가스 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들 중에서 단지 10분의 1만이 지구보다 훨씬 넓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의 거대 가스 행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서 0.1%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태양계에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은 전문가들에게만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행성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즉 우리가 행성 하나가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과 같은 유형의 별들을 관찰해 보면 거의 절반이 최소한 하나의 슈퍼지구나 미니 해왕성 같은 행성을 별 가까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에는 그런 행성이 없습니다. 왜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 가까이에 슈퍼지구가 없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태양계에도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행성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가 처음 형성될 때 그 행성들이 결국 태양 속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것만 기억하세요. 태양과 비슷한 별의 절반이 슈퍼지구를 잃었거나 아예 형성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별은 2000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황색 외성 주위에 목성형 가스 행성이 존재하지만 별 가까이에 슈퍼지구나 미니 해왕성이 없는 행성계라는 뜻입니다. 2000개 중 하나의 별이라는 건 드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예외적인 것도 아닙니다. 무작위로 별을 하나 골랐을 때 이런 유형의 행성계를 만날 확률은 포커에서 에이스 4장을 뽑을 확률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수치를 우리 은하 전체의 별들로 환산하면 이 드문 경우조차도 우리와 비슷한 행성계가 잠재적으로 1억 5천만 개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추정 게임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탐지 도구의 민감도 한계를 넘어서 이 숫자를 더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구 질량의 행성을 태양과 우리 사이의 거리 정도로 떨어진 곳에서 탐지할 수 있는 도구가 아직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극히 드문 우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다소 실망스러울 정도로 평범한 것일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순전히 통계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발견된 수천 개의 행성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태양계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우리 태양계가 특별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모든 행성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분명히 특대를 보일 것이고 우리가 태양계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밀함으로 그들을 관찰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별 가까이에 작은 행성 4개, 멀리에는 더 큰 행성 4개가 있는 행성계를 보여드려도 그 다양성에 크게 감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행성, 즉 별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대기가 없고 바위와 금속으로 된 작고 뜨거우며 대포할 만큼 밀도가 높다고 하면 어떨까요? 두 번째 행성은 두꺼운 대기로 덮여 있고 그 대기에서는 황산비가 자주 내리며 그 대기의 무게는 우리 지구의 대기보다 거의 100배나 무겁다고 한다면요. 걷잡을 수 없는 온실 휴거로 그 행성이 지옥이 되었다면요. 세 번째 행성은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로 덮여 있다면요. 네 번째 행성은 거대한 협곡망과 얼어붙은 사막을 가진 작은 건조한 세계이며 때때로 행성 전체를 뒤덮는 강력한 모래 폭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성계에서 더 멀리에는 주위를 도는 기묘한 위성들을 거느린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표면이 얼어붙은 어떤 위성들은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성은 질소와 메탄 대기로 덮여 있고 표면에 탄화수소 호수와 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성은 끊임없는 화상 활동에 시달리며 표면 전체가 마그마와 화산 분출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목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스템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비록 그것이 가능한 세계들의 다양성 중 아주 작은 표본에 불과하지만 우리 태양계만 봐도 그 구성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성능이 뛰어난 관측 도구를 갖추게 되어 이 수천 개의 새로운 세계들의 정확한 구성과 아직은 수수께끼인 색을 밝혀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카토인처럼 두 개의 태양이 있는 행성, 아라키스의 행성 사마, 또는 무스타파르의 용암바다 같은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SF 세계의 행성들이 이제는 현실에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쌍둥이 자매 같은 행성들이 실제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처럼 다른 행성계에 있는 세계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달을 걸고 내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년 전쯤에 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저 위에는 목성 같은 가스 행성 4개가 모두 별 가까이에 돌고 있는 그런 행성계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제가 만약 우리와 비슷한 질량의 행성 7개가 작은 붉은 별 주위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행성계를 묘사했다면, 수성보다 태양의 6배에서 40배 더 가까이 붙어있을 정도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황이 가득한 대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셨거나 별을 너무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정신이 나간 괴짜로 의심받으며 죽었을 겁니다. 그런 종류의 구조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였고 비정상적이며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름은 55 캔크리와 트라피스트 1입니다. 이제 그들의 기준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국적으로 보이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발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수십 년 전만 해도 예외적으로 보였을 이런 시스템들이 실제로는 놀라울 만큼 평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아직 이 세계들의 본질에 대해 불완전하고 매우 단편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처럼 놀라운 다양성이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견이 본질적으로 질량과 궤도 구조를 특징 짓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고 주로 질량이 크거나 별에 매우 가까운 행성들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수천 개의 새로운 세계의 대기 조성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때에도 정말로 서로 비슷한 두 개의 행성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태양계는 특수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수많은 행성계들 중에서 그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똑같이 독특합니다. 아마 우주 어딘가에 생명이 있는지 답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태양계가 특별한지 아닌지를 아는 것보다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되기까지 기여한 모든 단계들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행성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이죠. 아직 답이 없는 이런 질문들에 언젠가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수천 개 다양한 행성계 발견이 행성계 형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파괴하는 행성들의 존재를 밝혀내는 한편 우리 태양계의 탄생을 둘러싼 몇 가지 큰 미스터리들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 에피소드 GP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내가 몇 가지 지름길을 택하는 걸 허락해줘서도 고마워. 이 긴 여정 끝에 나는 궁금해졌어. 오늘날 우리 태양계에 멀리서 봤을 때 진짜로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단서들이 있을까? 좋은 질문이야.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기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게 돼. 그리고 특히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도 말이지. 우리 태양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행성의 특징을 만들어낸 핵심적인 사건들이 무엇이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답은 없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구에 물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커뮤니티가 있어. 너무 많지도 않고 물론 물이 너무 적지도 않아. 우리는 적당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고 대기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 결국 우리는 태양계가 젊은 태양 주위의 가스와 먼지 원반에서 형성되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태양계에서 지배적인 행성은 바로 목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목성이 지구보다 300배나 더 무겁지만 더 빠르게 형성되었고 지구를 만든 암석성 구성 요소들이 모이는 마지막 단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 꽤 유용한 셈이지. 목성은 지구의 형성과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행성이야. 그리고 목성은 멀리서도 가장 잘 보이는 행성이기도 해. 지금까지 우리 태양계에서 적어도 지금으로선 우리 태양계에서 탐지 가능한 유일한 행성이기도 해. 이 질문들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탐구해 보자고 제안할게. 그래, 그렇게 하자. 물론이지. 여러분이 인생의 몇십 분을 우리를 둘러싼 수십억 개의 다른 세계에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우주가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알림벨을 꼭 눌러주세요.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면 프로젝트 비하인드 스토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과 설명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풍성해질 기원의 산책 영상 재생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의 놀라운 발견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